안녕하십니까? 꼬마 선비 정소은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 오늘도 사자수학 효도편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지난 회차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리 구수는 눈설, 속리, 구할구, 죽순순. 눈 속에서 죽순을 구한 것은 맹종지효요. 만맹, 마루종, 여기서는 어조사지라는 뜻으로요. 뭐뭇의라는 뜻이에요. 뭐뭇의, 효도효, 맹종의 효도이니라. 고빙등리는 두드릴 고, 얼음빙, 얻을 뜩, 잉어리. 얼음을 두드려서 잉어를 얻는 것은 왕상지훈이라. 임금왕, 상서롤상, 뭐뭇의, 효도효, 왕상의 효도이니라. 지난주에 맹종과 왕상의 효도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모두 왕상과 또 맹종처럼 그렇게 부모님께 효도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배울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니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안이라. 자, 효도가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쳐주는 글입니다. 먼저 낱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몸신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요. 몸신은 임신한 여자의 모양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건 각골문이고요. 이거는 소전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 몸체라는 글자는 뼈, 골과 풍년풍이 결합된 글자예요. 뼈, 골은 각골문에는 진짜 뼈의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것이 이제 소전에서는 이 모양으로 이제 여기 육달월이 이렇게 더 추가됐어요. 몸이라는 뜻으로. 육달월은 고기 육자를 다른 글자랑 결합할 때는 이런 모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육달월, 고기 육에 달월 이렇게 써서 육달월이라고 읽습니다. 육달월 이렇게 달자가 잘 안 보이네요. 육달월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이렇게 뼈 골자가 되었습니다. 풍년풍이라는 그림만 제가 여기다가 그렸는데요. 이거는 제기예요. 제기의 모양을 이렇게 콩두자, 지금으로 말하면 콩두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콩두라고 읽는데요. 옛날에는 제기를 가지고 그렸습니다. 요 제기. 자, 제기라는 글자는 이렇게 제기의 모양을 가진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풍성하게 채소나 과일이나 곡식을 얹어서 신에게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거를 가진 그림입니다. 풍성할 풍자가.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내졌죠. 터럭발이라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터럭발은 늘어질 표, 처마삼, 달릴 발이라는 글자와 결합된 글자인데요. 이 늘어질 표는 수염이 이렇게 쭉 늘어진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모양이 있잖아요. 얘는 개 모양이에요. 이게 옛 글자로 보면 개 견자의 옛 모양이거든요. 개가 막 달리는 모양인데 이 늘어진 그 턱수염이
개가 달리듯이 이렇게 막 나왔다. 막 이런 의미로 터럭발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달릴 발은 글자에서 특히 소리를 담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가끔은 소리가 뜻도 전달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살갑부라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살갑부는 호피무늬호, 호랑이의 가죽 껍질을 호피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피무늬호 여기다가 이렇게 글자가 더 추가되면 호랑이 호자예요. 그래서 결합이 밥통위라는 글자와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밥통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잖아요. 몸에 활동을 하려면 밥통이 가장 중요해요. 먹지 못하면 우리가 죽은 거니까. 그래서 호랑이 무늬에다가 밥통을 넣어가지고 살갗이라는 글자를 만들어냈네요. 그래서 제가 호랑이 그림과 밥통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받을수라는 글자를 보겠습니다. 받을수에 각골문을 보면 이렇게 손이라는 이게 손이에요. 또 여기도 손이 있어요. 손에서 뭔가 물건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모양을 각골문에서 그려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명함을 주고받는 거, 명함이 지금 잘 안 보이죠? 명함을 주고받는 거로 그림을 따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소전에서는 그 손이 이런 모양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뜻이고요. 잡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덮을 멱자죠. 그리고 여기 손 밑에 있는 손은 그대로 살렸네요. 손에 뭔가 전달을 받고 있는 거. 어조사지. 이건 정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너무나 잘 이제 기억하실 것 같아요. 나가는 발의 모양을 그렸다. 그래서 갈지 여기서는 특별히 관형격으로 의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여 있고요. 대명사로 그것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아니 불자 역시 반복된 글자이죠. 싹이 아직 발화가 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감자, 가미가는 옛 각골문에 보면 이 손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들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네, 요거에 대한 그 각골문의 해석을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손에 무언가 물건을 들고 그 제사 드리는 것을 관리하고 있다. 아마 주술사 뭐 손에 이렇게 주술 도구를 들고 있다라고도 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요게 짐승의 꼬리를 잡은 모양의 그림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요거는 금문의 글자예요. 이렇게 손이 있죠. 그리고 여기 무언가 이렇게 잡은 모양이고 여기는 달 감자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입에 뭔가 이렇게 들어있는 달감이라는 글자이거든요. 이런 모양이었다가 지금은 소전에서는 이렇게 또 모양이 변했어요. 지금 글자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글자는 손에 무언가 들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상징해주고 있어요. 부술회, 헐회. 이 부술회자를 보면 절구구와 장인공, 몽둥이 수자가 결합된 글자예요. 그래서 절구에 우리가 마늘을 넣고 지금 이렇게 빻는 모양이거든요. 마늘이 다 부서지잖아요. 헐어지고.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런 절구에다가 곡식이나 무엇을 넣고 이렇게 빻아서 그게 다 부스러졌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이건 전서에 있는 글자이고요. 이 글자가 각골문에 보여지는 절구 구자의 모양인데요. 이제 손으로 감싸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학자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학자를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게 책을 XX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받을 효자이거든요. X 이렇게 두 개가 나오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본받을 효. 그리고 이렇게 책상에
아이가 앉아서 공부하는 모양이에요. 책 들고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는 모양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배울학이라는 글자인데 요 손은 그래서 이게 절구가 아니라 손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고요. 또 절구의 모양으로 보는 분은 퍼낼 요자를 보면 이렇게 손이 이거 손이라 그랬잖아요. 손 밑에 이렇게 절구에서 무언가 긁어내고 있다. 그래서 퍼낼 요자다. 그래서 절구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다칠상을 보겠습니다. 다칠상은 사람인자와 이 앞부분이 사람인입니다. 그리고 화살시 여기에 지금 요 밑 위에 이 부분을 화살시로 본 거고요. 변양 여기 변양자가 보이죠? 그래서 변양은 아침단과 말물에 결합된 글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글자가 지금 결합되어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소전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사람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오늘날의 이 뒷부분이죠. 그래서 화살을 맞고 사람이 이렇게 다친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효도 효자 역시 반복된 글자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님을 이렇게 얻고 가는 그런 모양이라고 합니다. 자, 비로소 시, 처음 시라는 글자는 여자녀, 또 별태, 이거는 태반, 우리 몸속에 아이의 모양을 그렸다라고 하거든요. 기뻐할 나라는 뜻이에요. 대대손손 할 때 그 대대예요. 이을사, 그러니까 자식이 자식을 또 낳고 또 이어지고 후손이 이어지고 하는 이을사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아이의 태반으로 봐서 제가 이렇게 태반의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자궁속의 아이 모습이죠. 그래서 옛날에 글자를 각골문에 보면 이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비로소 시 써이의 글자이거든요. 써이가 옛 글자는 이렇게 아이의 자궁 속에 들어있는 아이 모습입니다. 아기. 어조사야 뭐뭐이다 뭐뭐느냐 도다 구나 뭐 이런 감탄사로도 쓰입니다. 자, 처음에 어조사야는 뱀이 또아리를 튼 모양이라고 그렇게 학자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모양을 뱀을 찾다 보니까 살모사가 고개를 팍 들고 있는 모양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뱀으로 쓰인 대표적인 글자가 이제 우리 땅지자 있잖아요. 흙 위에 뱀이 많다. 그래서 이게 땅지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낱글자들을 다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낱글자들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또 뜻을 이루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신체 발부는 몸신, 몸체, 터럭발, 온몸에 난 터럭이죠. 피부부, 살갗부, 몸과 터럭과 살갗은 수지 부모니 받을 수 그것이에요. 여기서는 의가 아니고 아버지부 어머니모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불감 회상이 안입을 감히 호랑이 꼬리를 아까 잡고 있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헐회 상할상 감히 헐거나 부숴버리거나 상하게 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건강한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큰 효도이거든요. 자식은 항상 부모님은 항상 자식의 안전을 건강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몸에 어디도 상처가 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 머리도 그냥 쫙 길렀잖아요. 수염도 절대 안 자르고. 그래서 불감회상 이 말 때문에 그렇게 머리도 다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효지 시안이라 효도 그것이 여기서는 의네요. 효도의라는 뜻이네요. 시작할 시 처음 시 야니라 어조사야 효도의 처음 시작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불감회상이
몸이 하나도 다치지 않고 건강한 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의 시작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자수학 효도편에서 또 재밌는 부분을 배웠죠. 불감해상이 효도 시한이라 이거는 참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생하시고 모두신이로다 복이 되야 하시고 안곡초등학교 서예린입니다. 봉일천 초등학교 조정현입니다. 시작. 부생하시고 모그고 신이로다 복이 회하시고 유의포하로다 의이온하시고 이식포하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로다 위인자자야 갈불위효리요 욕보심은 인된 고천만극이로다 부모호와 어시듬 유의주진이라 부모 지명을 물령물태하라 부모와 명하시면 무수청진이라 좌명괴청하고 임명입청이니라 부모 출입어시든 매필기립이니라 헌물부모에는 괴이진진이라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이니라 출불역방하고 육필유방이니라 약고서적하고 불부동왕이니라 평생일기라도 기죄여산이로다 음식수학이라도 여지필식이니라 음식친전에는 물출기성이니라 을복수학이라도 여지필착이니라 을복대해를 물실물열하라 시좌친측에는 물노책이 나고 물려인투하라 부모우지신이라 시좌친전에는 물거물화하라 스전물좌하고 진면물항하라 부모유과 어시든 간이불력이니라 간약불입어시든 열즉부간이니라 부모의 지어시든 희물망하라 부모 지어시든 구이무원이니라 신필선기하고 모수후침이니라 신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 사친지효는 양지양체니라 부모진연은 불가부진이라 대한불식어시든 사등량찬하라 부모유병어시든 우이무료니라 설리구스는 맹종지효요 고빙등리는 왕상지효니라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짓이 아니라 부생하시고 복이해야 하시고 안녕하세요. 봉해천초등학교 조정현입니다. 안국초등학교 김지현입니다. 부생하시고 모국고 신이로다 복이회하시고 유의포하로다 의의요나하시고 이식포하로다 은고여천하시고 덕후사지시니 위인자자야 갈불위효리요 욕보심은 인된 호천만극이로다 부모호와어시든 유의주진이라 부모지명을 물령물태하라 부모와 명하시면 부수청진이라 사명괴청하고 립명립청이니라 부모 출입어시든 매필기립이니라 헌물 부모에는 괴이진진이라 출필곡지하고 반필배알이니라 출불역방하고 유필유방이니라 약고서적하고 불부동왕이니라 평생일기라도 기죄여산이로다 음식수학이라도 여지필식이니라 음식진전에는 물출기성이니라 의복수학이라도 여지필착이니라 의복대해를 물실물려라라 시자친측에는 물노책이 나고 물려인투하라 부모우지신이라 시자친전에는 물거물화하라 설전물자하고 진면무랑하라 부모유가어시든 간이불력이니라 간약불입어시든 열즉부간이니라 부모애지어시든 희물망하라 부모오지어시든 구이무원이니라 신필선기하고 모수후침이니라 신필성우하고 혼필정욕이니라 사친지효는 양지양체니라 부모진연을 불가부진이라 대안불식어시든 사득량차나라 부모유병어시든 우이모료니라 설리구수는 맹종지요요 고빙등리는 왕상지요니라 신체발부는 수지부모니 불감회상이 요지시 아니라